네, 우선 해외 종목, 인텔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네, 우선 4분기 실적 발표했었죠. 4분기 실적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인텔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인텔 흐름은 장난 아니죠. 주가가 왁 빠지고 있어. 이거 월봉에서 보는 건데 왁 하락하고 있어. 일봉에서도 볼까요? 일봉에서도 주가가 예전에 이제 잘 나갔던 되게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CPU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나갔던 기업인데, 근데 어느새 이렇게 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이게 전적 가까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여기죠? 전저가가. 예전에 뭐 0달러도 있었네. 지금 11달러까지 내려오는 거지. 현재는 19.43달러. 근데 최근에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인텔이. 그래서 인텔을 인수하겠다는 기업들이 막 나서고 있죠. 뭐 AMD도 인수하겠다. 뭐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인텔을 인수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CEO도 교체가 됐어요. 하여튼간 뭐 인텔이 뭐 여러분들 예전에 그 PC를 좀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에서 인텔 CPU X86 관련된 광고가 엄청나게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어. 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노력해야 돼.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AMD한테 추월당했죠. 아이고, 하여튼간 뭐 이렇게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 최근에 여기서 개파락하면서 빠졌다가 그렇죠. 여기 이렇게 표시할까요? 여기 개파락해서 빠졌다가 그러다가 반등을 준 거죠. 18.51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26달러까지. 변동성은 약 40% 정도가 에서 움직이네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빠졌죠. 전저가는 깨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빠졌다가 다시 뭐 또 빠져. 지금은 2.90%까지 빠지네요. 아직까지는 인텔은 약세 모양새입니다. 인텔 요새 좀 좋지 않죠. 약간 인텔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 빠지고 하고 뭐 솔직히 시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주목받는 종목도 아니고 예전 같진 않죠. 예전 분들은 인텔은 워낙 그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익숙해져 있는 종목이긴 한데 요새 분들은 MZ 세대인가? MZ 세대는 인텔 잘 모르지 않나요? AMD를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네임밸류로. 여하튼간에 뭐 이제 그런 이슈도 있어요. 하도 기업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에서 인텔을 인수하겠다는 그런 제스처를 뭐 일본에서도 인수하겠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하여튼간 뭐 인수 관련된 소식이 막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인텔은 자구책을 좀 마련하려고 하긴 합니다. 만약에 인수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비싸게 인수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하튼간에 현재로서는 뭐 인텔의 상황은 녹록지 않고 안 좋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우선 인텔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인텔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025년 1분기 가이던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실적 둔화의 원인으로 계절적 요인, 그 다음에 경제적 불확실성, 경쟁 심화,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경쟁 심화인 것 같아요. 경쟁에서 모든 분야가 인텔에서도 뭐 다양한 사업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근데 그 모든 사업 부분이 타 경쟁사에 다 뒤처집니다. 단 한 개라도 뭐 잘 나가는 사업 부분이 없어요. 네, 4분기 실적이에요. 인텔은 2024년 4분기 매출이 잠깐만 142억 6천억 달러구나. 하나로 19조 원. 그래도 19조 원이면 매출이 좀 있는 건데. 142억 6천
6천억 달러. 아니 잠깐만. 142억 6천만 달러죠. 네, 142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0.13달러. 그래도 0.13달러가 나오긴 했네. 플러스긴 하네. 0달러긴 하지만 0.13달러. 13센트죠. 왜냐면 원래 이 회사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기록하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의 매출이 138억 1천만 달러. 그래도 142억 달러니까. 그리고 EPS가 0.12달러. 0.13달러. 예. 하여튼간 뭐 컨센서스 대비로 봤을 때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 감소하면서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 감소하고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순손실은 1억 2,6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03달러라고 하네요. 순손실은 마이너스야. 기록하면 전년 동기 순이익은 26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63달러에서 급격히 실적 악화를 보였다. 급격하게 실적 악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1분기 가이던스 발표 및 시장 반응. 인텔은 2025년 1분기 실적 전망에서 매출은 117억에서 127억 달러로 제시했으며 이는 컨센서스 128억 7천만 달러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컨센서스 대비 낮게 발표가 된 거죠. 특히 주당 순이익은 0달러. 사실상 손익분기점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 이건 이제 컨센서스인데요. 컨센서스가 128억 7천만 달러잖아요. 근데 인텔의 가이던스는 회사 측에서 밝힌 것은 117억 달러에서 127억 달러 최대. 이게 상한선인데 이거 하한선이고 상한선이 컨센서스 대비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이죠. 주당 EPS도 그렇고. 이러한 실적 전망이 발표되면서 인텔의 주가는 장 마감 후 2%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했습니다. 인텔은 최근 CEO 팻 게싱어가 물러나고 두 명의 공동 CEO를 임명하는 대규모 경영진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공동 CEO 두 명이에요. 데이비드 이분은 이제 기존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 이분이 이제 CEO가 되신 거예요. 공동 CEO. 네, 미셸 존스턴 이분은 이제 기존 인텔 제품 그룹의 CEO였었어요. 하여튼 이 두 분이 기존에 이제 팻 게싱어 이분이 물러나면서 공동 CEO가 임명된 거죠. 인텔의 새로운 경영진은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창출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실적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PC 및 노트북용 CPU를 판매하는 주요 부문 4분기 매출은 80억 2천만 달러로 한국 돈으로 10조 원 정도 전년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78억 4천만 달러였는데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감소세라는 거.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했지만은 네, 전년 대비 9% 감소했고 데이터 센터 및 이게 PC 및 노트북용 CPU를 판매하는 주요 부분. 여기가 80억 달러.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및 인공지능 부문, 클라우드 및 기업용 서버 CPU 공급. 다 CPU죠.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PC 및 노트북용 CPU고 이 데이터 센터 쪽에는 기업용 서버 CPU. 4분기 매출이 33억 달러.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시장 예상치와 유사한 실적을 기록했다. 네트워크 및 엣지 부문
오지하고 네트워크 장비 엣지 컴퓨팅 솔루션 4분기 매출이 16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2천억 원. 2조 2천억 원. 시장 예상치가 15억 달러를 초과하며 유일하게 성장한 부문. 전년 대비로도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출 규모가 작아지죠. 가장 매출 규모가 큰 부분이 PC 및 노트북용 CPU고 그 다음에가 이제 기업용 서버 CPU 이쪽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엣지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16억 달러로 가장 매출액이 적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보조금 수행. 인텔은 미국 정부로부터 78조 6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조 5천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하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확장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미국 4개 주에 걸친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며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도 돈을 받았어요. 보조금을. 78억 달러 정도. 그래도 뭐 돈이 들어왔으니까 좋은 거죠 뭐. 시장 인텔은 AI 반도체 경쟁에서 엔비디아 및 AMD 보다 뒤처진 상황입니다. 특히 고성능 AI 칩 분야에서 인텔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이 엔비디아 GPU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력에서 많이 뒤처지긴 하더라고요. 제품의 경쟁력에서, 기술력에서. 경쟁사 동향, 엔비디아 H100, H200 GPU의 강력한 수요로 AI 시장 장악했다. 뭐 엔비디아 이쪽은 뭐 거의 시장의 99% 수준이에요. 98%, 99% 수준으로 아예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AMD보다도 뒤처져 있습니다. AMD도 저거 하고 있죠. CPU 쪽 만들고 있는데 MI300 시리즈 AI 가속기로 시장 확장 중에 있다. 그리고 TSMC보다도 뒤쳐져 있어요. TSMC 인텔보다 앞선 5나노미터 밀리미터인가? 네, 5나노미터 5나노미터 3나노미터인가? 네, 하여튼 공정 기술 보유했다. 근데 이제 인텔은 뭐 나름대로 TSMC의 이것보다 더 공정 기술이 좋은 뭐 1.8 나노를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개발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인텔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뒤처져 있습니다. 인텔은. 엔비디아기도 뒤처져 있고, AMD도 뒤처져 있고, TSMC도 뒤처져 있고. 기술력이. 우선 기술력보다 제품이. 인텔의 전략 및 대응 방안. 인텔은 향후 AI 및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 강화. 인텔은 삼성전자 및 TSMC와 경쟁하기 위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확장 중입니다. 이는 고객사들이 인텔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파운드리 사업 강화를 하고 있다. AI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사업 강화. 인텔은 가우디 2 AI 가속기를 출시하며 엔비디아의 H100 GPU에 맞설 계획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투자 확대. 인텔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통해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면서 생산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려고를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성과는 없고. 인텔은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초과했지만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오긴 했죠. 근데 1분기 가이던스가 부진하면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PC 시장 부진과 AI 경쟁 심화, 공정기술 경쟁력 약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CEO 교체 이후 경영 전략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AI 및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향후 실적의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4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를 초과했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고 1분기 가이던스는 이제 하향 조정됐다는 거 컨센서스보다는 낮게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다는 거 그리고 CEO 교체 및 공동 경영 체제를 도입했다는 거 데이터 센터 및 AI 부문 경쟁 심화 엔비디아 및 AMD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괜찮은 게 미국 정부 보조금을 78억 6천억 달러를 확보했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투자를 확대하려고 한다. 향후 AI 및 파운드리 사업 강화 전략이 실적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거는 이제 그닥 요거 하나 딱 좋네. 돈 들어온 거.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인텔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좋지는 않지. 뭐 재무도 좀 살짝 볼까요? 재무를 보기 전에 재무를 살짝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연결 재무제표. 네, 우선 레베뉴를 보게 되면은 매출은 매출은 줄어들어. 여기 2022년, 2023년, 2024년 이게 밀리언이거든. 630억 달러, 542억 달러, 531억 달러 매출 줄어들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23억 달러, 9천억 달러에서 엄청 줄어들지. 와, 이렇게 줄어들면은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어이씨, 근데 아예 줄어들어가지고 손실폭이 너무 커졌어. 116억 달러로. 와, 장난 아니야. 순소실도 와 장난 아니야.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나냐? 80억 달러에서 16억 달러.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줄어들면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했어. 그리고 192억 달러 손실. 와 EPS도 보게 되면은 1.95 달러에서 0.40 달러 빠졌으면 이제 마이너스 손실 4.38 달러. 아이씨. 뭐 대차대조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차대조표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리테일 어닝도 어느 정도 있어요. 992억 달러 정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그렇게 안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현금흐름표 봤을 때도 그래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있어요. 82억 달러. 아예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야. 그리고 기말 현금성 자산도 82억 달러 있죠. 그래서 아예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보조금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안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회사 자체가 뭐 완벽하게 무너졌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손실폭이 커졌다는 거지. 손실이 나지 않았던 기업인데 손실이 났으니까 그것도 몇백억이 손실이 났으니까 충격적인 거긴 하지.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빠진 거지. 엄청나게.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나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목표 주가를 모건 스탠리의 조셉 무어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기존의 25.58달러에서 2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는데 25달러는 어디야? 여기야? 결국은 뭐 박스권에서 움직이겠다는 건데 25달러면 박스권이잖아. 박스권 하단이에 그것도 목표 가격을 그냥 아예 여기서 대놓고 움직이네. 아이고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재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차트도 그래요. 차트도 지금 매우 안 좋은 포지셔닝이긴 합니다. 당분간은 이 포지션이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잖아, 그치? 그렇다고 여기냐? 여기도 아니고 가장 지금 안 좋은 포지션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요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방송을 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를 하잖아요. 요거 그냥 여담으로 살짝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관세 부과 중에서도 제가 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우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했죠. 중국에게도 10%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라별로 부과를 한 거잖아. 근데 이제 나라별로 부과하는 거는 앞으로도 이제 뭐 EU도 할 거예요. 유럽 연합도에게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산업별에서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에요. 우선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철강하고 알루미늄 쪽에다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또 반도체, 반도체 쪽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반도체 쪽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인텔은 그래도 국내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라고 한다면 미국 기업이잖아. 근데 관세라는 영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반도체 쪽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행정명령에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텔의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인텔의 경쟁사가 어디였어요? 그 파운드리 기업 있잖아요. TSMC. TSMC는 대만 기업이잖아.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TSMC에게 관세를 좀 많이 부과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전에 좀 언급한 것도 있었고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경제사에다가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된다면 뭐 그래도 모멘텀 관점으로 실제적으로 당장에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아닐 수가 있긴 하겠지만 모멘텀 관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한국에게도 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쪽 산업별로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인텔은 미국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멘텀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미래 가치 측면에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모멘텀은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모멘텀은 하나 있어요. 또 그러면서 또 미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또 정책을 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도 많이 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인텔의 모멘텀은 뭐가 있냐면 아까 그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 인수를 좀 하려고 해요. 뭐 그 인수가 뭐 인수라는 영역은 지분의 영역이에요. 합병의 영역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인수의 영역은 뭐 일부의 그 지분을 가져가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인수 관련된 이슈가 부각된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여기서도 아마 그러면은 뭐 주가가 다시 한번 튕겨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죠. 갑작스럽게. 그 인수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뭐 지분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뭐 왜냐면 인텔 자체 그 재무 상태편은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너무 심하게 매우 매우 심하게 돈을 못 버는 상태인 것 뿐인 거지. 그리고 손실이 엄청나게 난 상태인 것 뿐인 거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니까. 근데 만약에 두 가지 이슈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선은 첫 번째 인수는 둘째 치고라도 관세 관련된 뭐 반도체 칩에 대해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인텔은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수 관련된 모멘텀도 좀 터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좀 안 좋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자체 이 인텔이라는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제품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성장성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뭐 아까 전에 그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이 박스권 있잖아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긴 하죠.
뭐 저기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좋은 포지션은 아니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텔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은 안 좋긴 하더라도 재무가 그렇게 안 좋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수익을 못 내서 그런 거지. 근데 수익을 못 내면 진짜 안 좋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최악의 경우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뭐 기술적 관점이라든지 실적 관점으로라든지 뭐 여러 관점으로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만약에 이어서 좀 차트가 좀 더 빠지고 약간 기간 조정을 주면서 나중에 좀 차트가 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골파기 주면서 그러면 그때쯤 됐을지는 한 번쯤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텔은 여기까지 볼까요? 그런 관점에서.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네, 요 정도 인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됐죠? 아,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연결돼 있잖아요. 아니다. 요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왜냐면 나머지는 제품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고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니까. 이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인수하고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딱 두 가지. 인수하고 그다음에 어 반도체 다른 나라의 반도체 칩에 관세 부과하는 거. 그 두 가지. 그다음에 기술적 관점으로 골파기 때려주냐. 예. 그런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기본적인 재무는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좀 고려하신다면 한 번쯤은 어느 순간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주목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메리트가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또 메리트가 있냐면 그래도 거래량은 증가했어요. 최근에. 물론 당장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당장 활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거래량이 활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중이라도 주목해야 될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인텔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 있는 상황 못 되긴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어느 시점 시간이 기간 조정 주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최악의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텔은 여기까지 좀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도 인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네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인텔은 그렇게까지 분석하고 싶은 종목은 아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이라도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도 뭐 주목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인텔.